박선호 선생이 결국은 이쪽 재벌인 박인천 씨 그거 삶아갖고 문화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박인천 씨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공회의소도 만들고 거기서 여기서 문화 지원을 해서 만들었던 그것이 저기 민학회입니다. 광주 전남 민학회를 박선호 선생이 만들어줬고 거기에서 전통적인 가사란다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학자 모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을 창립할 때 이 새로운 시대의 이쪽 쪽에 교육 문화를 설정해 나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미 군정하에서 이쪽 지역에 대학운동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어보자 해갖고 이 군정 때에 있어서 전남 광주 지역에 도지사를 맡았던 분이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분이 고흥 서민호 씨? 그렇지. 월파 서민호 선생이 그동안에 명예 광주시장하고 전남 도지사를 맡아갖고 있으면서 미 군정하에 있어서 지역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박사하고 관련시켜서 보자면 이쪽 지역에서 제일 거물이 서민호거든. 서민호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 박사하고 내길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박사도 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민호 씨는 일제에서부터 민족주의 운동했던 양반이니까 아주 거물 역할을 해갖고 사실상 이쪽 지역에 이 미군정 호남 지역의 대사 리더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요인들 암살은 풍토가 지배했을 때요. 그런데 해병 대위라는 친구가 총 들고 와갖고 얼파 있어!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권총 차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니까 그 과천의 관에서 만약 경우에 권총 수려고 있었던 서민호 씨가 그때 국회의원 국회의원 그 전에 군정 때 그랬지만 그래 그 양반이 여름에 나주길로 왔나 없다 그래갖고 권총 빼갖고 얼파 딱 나오 권총에 손 댄 것 같으니까 그건 쏴주고 딱 그것이 월파가 해병대 암살범을 정당방위로 한 것이냐 아니면 오상방위냐 그래갖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갖고 그렇지 않아도 걸렸는데 가만두었습니까? 그래서 서민호 씨는 살인죄로 해서 구속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민호 씨가 미 군정 이쪽 담당했던 서민호 씨가 구속돼 버리니까 도정하고 시정하고 다 만들려고 했던 체제가 그럼 서민호 밑에서 지금 박정우 씨가 다 운수과장하고 사무과장을 했는데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우 씨 생각 거기에 내가 이거 놔두면 나도 뭐가 떨어지면 갈 데가 없구나 싶으니까 그게 서둘러 갖고 박정우 씨는 자기가 여기 말하자면 도립대학 밀대학 맨다고 그래. 그 입장에서 기왕에 쫓겨날 바에는 내가 먼저 선수 써버려야겠다. 그래서 조선대학 설립 동지회를 갖고 조선대학 설립 운동을 내세워놓고 나중에 언성 되니까 자기가 설립자로 등록해버린다. 근데 그때 조선대학을 설립하고 민족대학을 만들자고 했는데 앞장섰던 양반이 박태상 선생입니다. 박태상 선생님이 당시 설립 동지에 7만 5천 명을 터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민족대학 만들고 우리가 교육입구 만들고 앞장섰는데 그것이 이제 명목상으로 봐서는 월파 서민호 선생하고 연결되어갖고 딱 돌아간 뒤 서민호 잘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 뺏겨버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서둘러 갖고 박철웅 씨가 자기가 설립 동지회 회장부서부터 설립자로 바꿔져 버리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입장으로 보자면 그것은 설립 동지회들이 설립하자는 것이지 박정우 씨가 개념이 아닌지 이런 거 아닐까? 사기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박정우 씨한테 대해서 당신 설립자 알지 않냐? 그 얘기했더니 박정우 씨가 조선대학 체육과 학생들 끄고 와갖고 아까 박태상 선생이랑 몇 분들 운동장에 좀 모아놓고 두드러 패갖고 거기서 강제로 도장을 받아갖고 그만두게 됩니다. 조선대학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 소송이 40년간이 50년간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박정우 씨가 다 이기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패들, 그 설립 동지 패들이 다 쫓겨나게 되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완전히 박정희가 다 이겼다 하고 선언한 동안에 그 분들이 다 와갖고 조선자가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대법원 재판에서 이겼지만은 서립동지들이 몰아갖고 밀어내버리니까 박정희가 조선자가 쫓겨나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조선자 공격으로 인해서 선집자 박정희는 밀려나게 된 과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엇나갔습니다만은 다시 말하자면 건국 과정에서부터 이쪽 지역의 정신운동, 교육운동을 앞장섰던 분이 조선대학 기대인 박태상 선생하고 박선홍 선생하고 두 분이 있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고 그 후로 그분들은 엄청난 이쪽 운동, 정신적 운동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전남대학 쪽과 관련해서 네 분이 이쪽 지역의 근현대화 과정 속에서 위대한 역할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누구냐 하면 농촌 공동체, 어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봤고 우리 민족의 조직운동 기초를 정립하자 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말하자면 최재율 교수님, 영암 출신 최재율 교수님이 앞장서갖고 말하자면 향항기로는 전제가 되었던 어촌 공동체, 농촌 공동체 이런 정립하셨던 겁니다. 그 뜻을 받들어가지고 2년 후배인 박광순 선생님이 왕인 박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바로 말하자면 일본 이 사상, 일본의 바른 동원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 왕인 박사에 의해서 들어갔던 일본의 정신이 어디서부터 왔냐? 전라도에서부터 특히 영암에서부터 갔다 그런 건지를 백제에서부터 갔다는 건지를 정립한 과정이 왕인 박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근현대 사상에 관한 일본 사상 원류는 호남이다, 전라도다, 영암이다 하는 얘기를 정립했던 것들이 왕인전입니다. 그러다 그 후에 임진난이 나고 임진난 후에 진짜로 일본 사상을 정립했던 양반은 뭐냐면 영광의 수원 강항 선생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중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중들이 보니까 지금들보다 100배 더 뛰어났다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수원 선생을 군사로 모셔가지고 수원 선생에 의해서 그 안에 백제 때 있어 왕인 박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논어를 중심으로 해서만 이루어졌던 유학이 사서에 의한 체제로 수원 강항 선생에 의해서 일본의 정립이 됩니다. 그 체제에 의해서 실제로는 일본의 정신사적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누구냐 그러면 수원 강항 선생인데 명목상은 그보다 앞섰던 선배가 왕인 박사니까 왕인 박사하고 수원 선생하고 영광하고 영암이 중심이 되고 만들어지면 호남이 하지만 전라도와 일본 정신의 고장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왕인 박사를 내세우고 있었던 영암 출신 도지사 했던 전성홍 씨라는 사람이 앞장서갖고 그 명의 왕인 박사와 관련된 영암 주도권을 영광한테 뺏기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왕인 박사에 관한 주도권이 영암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영광에 의한 수군에 의한 것이 흐리지 않도록 그러면 무자비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영광하고 영암이 합치면 일본은 결국은 우리 정신적 포로다, 우리 자식들이다,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욕 때문에 결국은 영암 출신 전남 지사를 했던 전성홍 씨가 영광 쪽을 안 받아들이니까 끊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영광에 관한 수군 강항 선생의 사상이 공헌이 끊어져 버리고 결국 왕이 박사것만 남아갖고 영암하고 일본하고만 연결시키려고 하지 그 실질을 만들어왔던 영광과 관련된 것을 포용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없다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우리 정신적 심리사상 사고방식이 연결됐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수원하고 왕이라고 연결되어지는 바로 일본은 우리 포로 아닙니까? 그짓거를 못하고 말았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맥히 우리 바보 천치 같은 놈 하나면 기회주의적 배주의 결론을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문제는 그렇게 해서 두 분에 관한 것하고 박선홍 박선환 선생하고 전남대학에 와서는 그 사상을 다시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말하자면 최재율, 박광순, 범대순, 안진호 선생님이시고 그분들에 관한 정신적인 방향을 영광, 수은, 강항 선생과 관련된 사상을 다시 한번 선구적으로 지시해줬던 분이 누구냐 하면 이우로 선생님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우로 선생님 그분들은 선배시니까 떨어졌지만 어떻게 되건 간에 아까 말한 박태상, 박선홍 그 다음에 최재율, 박광순, 범대순, 안진호 거기다가 이제 차례차례 놓아지면 그 선배들을 넣어야겠죠. 그렇게 적어도 지금 상황 속에서는 무진 6호 우리
호남에서부터 전남에서부터 이루어졌던 민족정기 맥이 고조선에부터 이루어졌던 것이 연결되지 맥으로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태전이라는 것을 생각했고 그 문제를 무엇인가 만들어갔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율곡 선생의 정몽요결 성악기교를 연결시키고 선봉 정도전 선생의 조선경국전 넣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 정기에 따르는 학풍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이 문제를 종합하려고 하고 뭐만 되면 꼭 지기표만 앞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 못된 전략 명태입니다. 모든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박선웅 선생만 막 앞세워버립니다. 그럼 깨져버리죠. 어쩌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선생님이 이런 거냐. 문제는 지금 떼면 들어가고 붙어.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담사에서 만들어 가려고 했던 무기 육포를 중심으로 한 민족 정기 이론이 화담사 말이 좋아서 화담사 보존하고 그걸 수리한다는 점에서 지금 화담사 고경당 분단처분 후로 우리 갈 데 없어서 지금 여기 이 금호 빌딩 빌려갖고 빌딩이 아니라 한 칸 빌려갖고 수요일 목요일 2시간씩 쓰기로 한 것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슴속에 맺힌 한이 맺힌 것은 뭐냐면 전라도당 2만원 정도에서 이 출전 사람들도 많고 대통령 행보 사람들도 많은데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계속 못 만드는 바보처럼 치갔던 고장이 그러니까 누가 내 뚫려리고 누가 뚫려리고 그래서 이 상황 어느 정도 이 처직만 되면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광주시장 맡고 있는 저한테 모든 문제를 옛날에 의지해왔던 강기정 시장한테 얘기해서 이제 우리 정신 터전을 공간 하나 만들자. 이 원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집 팔아갖고 절반 거기다 넣지 마. 거기다 버텨갖고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 자기를 던져갖고 우리 터전 만들자는 얘기를 할 때 자기를 던져갖고 터전 만들자는 사람들이 진짜로 자기 몸을 던질 사람들이 우리한테 몇이나 있습니까? 저로서도 그 문제 뭐 필요하고 하시면 쉽게들 붙어서 말을 않지만은 그 아버지한테 우리가 얼마 많은 것이고 호치다고 앉는 것이 눈에 뻔해 보인다 저들한테. 적어도 옛날 우리 그때 저 증조할아버지 때 우리가 받았던 재산만 하더라도 형님 저희 집에가 옛날 받은 3,000석이었답니다. 손에 3,000석이 엄청난 돈이죠. 그놈 가지면 그 어떤 가이씨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종손인 정환영 박사의 아들이 그 재산을 사실상 인정받았는데 그 옛날 우리 증조할아버지 그 세선 양치 3호점 세상에 그것을 지가 가만히 하고 지도도 하나 둘도 안 돼. 그 집을 다 뜯어버렸네 지금. 이런 바보 천치 병지 같은 것들이 조상 얼마 줬다고 그러고 화독 정치냐? 이런 상황 속에 보자면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시 눈을 비비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려고 해야 한단 말이지. 그놈 있으면 그놈 뜯어갖고 나중에 지가 지금 형제간다 죽이실 때 지가 돌치기를 하면 봐. 우리 집안은 끊었잖아. 우리 하동정 씨 집안에서 그런 돌치기려고 하는 풍토가 밑에 아주 골짜기 몇 개 있습니다. 그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같이 민족주의 운동 하시려는 분이 힘을 잃었던 건 뭐냐. 아버지 우기에 있는 윤식 씨 사동 그 양반이 재산 전부 돌치기를 나가니까 동생들한테 죽이시려고 삼촌들한테 죽이시려. 거기서부터서 우리 집안이 비약이 갖고 클 수 있는 이 지역사회의 특별히 될 수 있는 것들을 자기 실속 챙기라보다 딱 감아보려고 이 풍토가 보이지 않게 자손들한테 나타난단 말이다. 가만히 있으면 잘못하면 내 새끼들한테 나타난다. 이런 것들 생각해서 아침 이게 얹어갔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마지막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라도 이런 것들이 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새끼 어떤 놈이 돌치는 것들을 보기 싫으니까 그 공동체의 특전을 만들어갔다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서 어떻게든 싸먹고 얼떡 싸먹고 집사람하고 아파트고 하다가 보니까 집사람은 불편한 게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정신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까지 지나와서 눈 깜짝을 새에 다 공동체는 다 하루아침에 해치돼 버린다는 아침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말이 엇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다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최후 1위까지 최후 1위까지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마음 등한하고 이기적으로 마음이 풀려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지금 처음 얘기 안 올라가지고 잔소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다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서 중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동자님은 다 통합하자는 것인데 비해서 맹자님은 정신 차려갖고 중심을 잡자 그러시고 그러면 맹자님에서 이루어졌던 사실들이 다 정리돼서 대동대화의 방향이 정립되는 것이 중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예리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맹자고 실천적인 과제를 가지고 통합훈련하는 것은 중용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용과 맹자가 중국 사상이 아니라 동양 사상이고 민본 사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적어도 우리한테 맹자하고 중용,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놨지만 이렇게 잘 정리된 책이 우리나라에 없는데 여름 갔다가 오로지 거기 줄서기에만 바짝거리고 있는 것이 현재 말하는 주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리학서 성리에서 이 갖고 천리만 갖고 줄서기에 극복하고 있는 부투란 말이다. 이것을 뜻을 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기회에 있는 대로 적어도 우리가 공부하는 풍토 맹자와 중용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의 보편적인 가치체계를 정립하는 끝은 기억하고 죄송합니다. 형님도 계시고 족속도 계십니다만 죽기 전에 끝을 만들어놓고 공부하는 모습만 보고 죽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만들면 적어도 같이 공부하는 풍토가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같이 공부하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민족이 망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풍토로 만들어놓고 그럼 주도권 잡을 싸움만 하고 자빠졌으면 그래서 원자력 갖고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뭐 대통령 원자력 장사꾼으로 지금 변질해가는 모습 보고 똑같이 민족 바로 깨져버린다. 이 정신 생각에서 오늘 좀 잔소리가 심해서 어른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다시 바로 경문요결에서 유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듯이 바로 시간 있는 대로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바로바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풍토를 우리가 유지해왔다 생각이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잔소리하고 우리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시간 많이 간 소리가 예비적인 정신전력에 관한 훈련으로 생각이 되고 오늘 지금 그래서 이제 수업부터 바로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에는 공부에 정신 들었을 때는 공부는 재미도 나고 진척이 생기 같지만 그동안에 이제 하다못해 깨져버리고 못 깨져버리고 나도 건강 나빠져버리고 그러고 정신이 확 들여다버리니까 이대로 가다 보면은 지대로 한 줄도 다시 이해 못하고 죽을 날짜 닥치겠다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다행히 눈을 비비고 공부하다 보니까 안과 갔더니 안약 잘 넣고 공부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힘을 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쉬지 않고 바로 들어가야 했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여기에 관한 내용들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요한 문제는 중용 제일 1권 하자면 1장 2장에서는 근본 뜻을 설명하고 3, 4, 5장에서는 중용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데 왜 공부하냐 나머지 내용을 설명하시다가 그 다음에 6장부터서는 그러고 눈을 짚고 봤더니 세상에 소인과 같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있더라 말씀을 들어서 이제 실천적인 긍정적인 자신을 갖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 나가야 할 부분은 어디가 갔더니 마치 이 얘기가 좋은 대목에서 얘기가 시작이 됐다고 말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수업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어디냐고 봤더니 58페이지 밑에서부터 10개 줄서가 지난번에 6월 16일 날 여기 금호여관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본론으로 들어가서 58페이지 밑에서부터
14째 줄인가? 12째 줄에 거기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거기서 들어가면 연결이 안 되니까 다시 앞에 부분을 다시 57페이지부터서 간단히 설명을 해갖고 이 얘기를 하면서 57페이지부터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57페이지부터 되어 있는 부분은 내용은 53페이지 제6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6장 제목부터 봐보십시오. 제6장 5장까지에 있어서는 전부 공부하는다, 등하는다고 공자님께서 꾸지람하신 내용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6장에서는 공부한다고 꾸지람만 하고 봤더니 눈을 찍고 봤더니 수은이라고 한 사람이 진짜로 아무도 모르게 은거히 굳이 남한테 나타나지 않게 속으로 다 마음 정리해갖고 화합시킨 방향으로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더라 하는 모습을 갖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제6장 중용의 원문에 해당되는 원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확실히 먼저 보고 들어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3페이지 오늘 좀 앞에 부분은 이제 복습인 셈이니까 꼭 읽고 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요약해 설명해 나가도록 합니다. 53페이지 원전에 보자면 원전 받자면 제일 처음에 중용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만들었던 것이 조그마한 내용이죠. 차왈 수은 기대지야여 수은이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대지 아지자는 지지자하고 똑같습니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으니 라는 뜻입니다. 수는 호문 이 호찰 이연하고 수는 평범한 말로서 이연이 평범한 말로서 이렇게 식사 잘 하셨어? 집안 식구들도 다 어른들도 다 잘 잡수고 건강하신가? 그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부모님 식사 잘 하시고 자면서 밥 먹었는가 말을 부모님 식사 잘 모셨냐는 뜻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평범한 말 속에서 그 대답을 들어가지고 아 식사 잘했다는 말은 저도 잘 먹고 부모님 전 식사 잘 모셨다는 뜻도 되고 집안이 문편한 의미가 다 들어갔구나.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수는 물어보는 말도 대답하기 쉽게 말하고 말했으면 책임져야 할 말로 돌아가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수는 호문 좋은 말로서 물어서 이 호찰 이견 그 말 대답을 통해서 집안 식구들이 얼마나 화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호찰 다 한꺼번에 관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속에 있어서는 뭐냐 수의 자세는 뭐냐 이 대목이 지금 중요한 6장의 내용입니다. 은악이 양선하고 그 말 속에서는 집안 식구들 중에서 좋은 일만 다 잘하라고 격려해줘야 하는 것이고 나쁜 일은 부모한테 대항해서 그 나무라는 일을 덮어버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은 덮어버리고 이 양선은 좋은 일은 들어올릴 양자죠. 들어올릴 양자예요. 들어올린다. 잘한 것은 칭찬을 올려서 살려내고 나쁜 것은 끊어버리려고 덮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도 집기, 양단 여러 가지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핵심 부분만을 양단 핵심 부분만을 또 집어서 알기 쉽게 말하고 핵심이 아닌 부분들은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언진 대화법에서는 핵심 부분들을 꼭 집어내 가지고 꼭 양이랑 뭐 긍정적, 부정적 그런 게 아니라 나타났던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꼭지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용기 중 그 양단 중에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그 중에서 합치면 모아지는 그 제일 좋은 점을 중을 써먹는다. 그래갖고 중을 누가 써먹냐? 혼자만 써먹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 한꺼번에 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중자는 가운데 중자만 아니라 만날 중자도 되고 조화될 중자도 되고 그래서 이 속에 중 속에다가 모든 바라는 말을 다 합쳐가지고 화합시키는 방향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이순, 이위순 일가달부로 인하여 수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수은으로 모셔야 한다. 그래서 수은이라는 사람이 수은으로서 추앙을 받게 되는 그런 뜻입니다. 수은이
수강을 받게 된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만나도 그 중에서 원아침에도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뭘 좀 해란 말이오. 그렇게 하고 꼭 약점을 공격해갖고 대화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걸 지금도 이 집사람이 이 처지에 둘이 있으면 나하고 당신 말해갖고 나 주도권 잡으면 뭐 할 것인가. 좋게 말하면 될 것인데 딱 그렇고 좀 해란 말이오. 왜 안 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쓸 것이냐고. 처음엔 다 하다가 나중에 두 번, 세 번 들으면 뭐가 확 나지 않니? 아까 깼었다 함께 장전자 70도 아까 깼으니 당신 앞으로 또 깼었어. 나 끝까지 앞서 가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 해놓고 나서는 성질 내가 죽여야지. 그래서 다시 가서 나도 차 한 잔 내가 타고 올게. 당신도 그렇게 나도 당신 말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둘이 살면서 늙어갖고 뭐 꼴보기 싫은가 그렇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이거 좀 하면 좀 써. 그렇게 내가 당신 이렇게 공격적으로 결론적인 말했던가. 여보 이러면 어쩌겠어. 내가 그랬지. 난 당신한테 언제는 지금 이러면 어쩌겠어.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당신 이렇게 안 했어. 근데 당신 앞으로 핑계대고 당신 요거 내란 말이오.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어.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도 또 항상 그런 식으로 하더만 늙어가면서 둘이 대화가 안 돼. 오늘 아침에 제발 성질내가 한번 붙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붙어보면 꺼야지. 그래서 다시 또 내가 집사람보다 내가 건강하니까 아까 내가 말 너무 심하게 미안. 꼭 당신 말한 대로 내가 예의하고 받으면 꼭 당신 할까 싶을게. 내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다고. 각 봤나? 좀 챙겨 없어. 안 갖고 오면 안 돼. 오늘은 늦은 자리 갖고 와가야 돼.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오늘 아침에는 성질을 내갖고 한번 싸먹고 나서 싸면 다음에 한 단계 먼저 물러가야 할 사람은 내가 물러가야겠구나.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러가고 나서는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 것이 아니라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집사람을 내가 한 단계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내가 풀었네. 적수기 제가 풀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공격적으로 하지 마. 나 공격적으로 그런 식으로 방법을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이것이 바로 수원임금이 아랫사람들을 전부 화합해가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오늘 강의 끝난 다음 부분에 가서 보면 수원임금의 방법을 받아갖고 천하를 통일해가는 중국 역사의 제일 큰 명군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당나라를 만들어갈 때 당나라에서 그 새로운 국가, 이상국가를 만들어가고 또 뭐라고 하면 유명한 이렇게 정관이치 정관이라고 하는 이상국가 형식을 체제를 만들어냈던 당나라에서 탕태종에 관한 사상이 하나의 시범으로 정리되어진 것이다 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실은 말하자면 여기 말하자면 앞에 잔소리했던 같이도 중요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순임금을 빙자해갖고 모든 사람들의 논리 대립을 화합시키는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해놓은 어떻게 보자면 요 앞에 보면 이것이 중용의 제1단계에서 완성품입니다. 이 뜻을 생각해봐야겠다 싶으니까 중용이 그저 맹자 다음에 중용 본 것이 아니라 맹자는 문제제기를 갖고 막 어지러 놓고 마지막에 중용에 가서는 그런 걸 잘 통합해갖고 정리해가는 과정으로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맹자와 중용은 실사구시에 나간 실천체제에 관한 엄청난 교재입니다. 이거. 그 흐름을 알아야지 한 부분만 갖고 우리나라 유학자들 뭐야 한 부분만 갖고 안 지켜갖고 끝나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중국에서는 중용과 아주 맹자와 중용을 연결해갖고 전체적인 대통합 과정을 실천적 과정을 교육시키고 있는 이種교과 과정입니다. 이거. 그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한단 말이지. 이렇게 이 책처럼 찢어나가고 다시 잘 화합해갖고 분석해갖고 종합시키는 과정으로 많고 우리나라에서 한 부분 갖고 안 시켰는데 한 과정만 10년 동안 합니다. 지금도 보자면 조선조 때 그렇게 중용해왔던 내용이 다시 이 책 나온 걸 보자면
중용중용 해갖고 중용 떠들고만 있지만 중용의 실천을 통해서 대화학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 한국에서 나온 중용책에서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 뭐냐? 우선 말하자면 제자들한테 불리고 안다이도 하는 것까지만 보이지. 전체를 통합해갖고 우리가 어떤 이상국가를 만들 것이냐까지 한 업그레이드된 체제가 안 나온다고 말씀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상대적으로 어떻게 하고 네가 얼마 누가 제일 지금 주자 닮았냐? 누가 맹자 제일 닮았냐? 그래갖고 닮았다는 이름 주석이 경쟁부터의 한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땅한 기대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말하자면은 대지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53페이지 좀 봐보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얘기가 될 때는 하나만 갖고 설명을 나가지 말고 두 개, 네 개, 네 개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항상 모아가지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개하자. 그것이 어디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는 회의 진행법에서 보자면 회의 토론의 방법에 관한 내용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 진행법에서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첫째, 얘기를 하려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해야 됩니다. 그 회의 진행법의 제일 원칙 뭐예요? 주제 단일 원칙,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모아야 한다. 주제 단일 원칙이고. 두 번째, 주제를 토론해 가는 과정 속에서 뭐냐면 주제와 직접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정도를 모아서 한다. 그것보다 뭐라고 썼냐?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에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두 개의 방법을 가지고 아까 주제에 관한 문제에다 표를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는 필요 없는 과정들은 다 빼버립니다. 제가 법관대학에서 선생님들한테 은사님들한테 인정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 뭐냐면 제가 조교를 들어갔는데 법관대학 교수님들 12분이 토론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얘기하고 말꼬리 잡아갖고 뒷잡아갖고 하다 보면 하루 내에 오전 내내 회의해갖고 결론 하나를 못 내리고 감정만 상해갖고 끝나. 내가 조교 들어가고 있는 동안에 편 들 수도 없고 안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만 나오면 이만큼 자존심 상하면 그걸 말꼬리 잡아갖고 싸운 거다. 죄송합니다. 어른들. 어른들이 그렇게 말꼬리만 잡아갖고 싸우면 회의가 하나로 진행이 안 되어버리면 어쩔 것입니까? 시끄럽다. 어른들 얘기 네가 어린 것들이 뭐라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듣다 못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회의 진행법 교재를 두 권 사갖고 선생님들, 의사님들께 제가 한 말씀 올리랍니다. 뭐야? 가만히 보니까 주제와 관련 없는 얘기 갖고 시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제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자 말씀 들으십시오. 뭐야? 적어도 앞으로 회의 진행법 두 권 사다 놨으니까 보시고 다 읽으신 다음에 거기다 서명을 하십시오. 그 회의진행법 읽어보신 다음에 그 회의진행법에 따르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해가면 효과적으로 교수회의가 능률적으로 쓸것 같습니다. 시켰다 이만 어른들한테 어린 것이 금방지게 좋고 그렇게 어떤 선생님이 있어. 그래도 점점 얘기들 들어봐. 우리가 잘못하면 뭘 잘한 거 있다고. 그러지만 저 어린 것들이 또 또 논쟁을 해버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주제에 관한 문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읽어보시고 서명하시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서는 교수회의가 싸움이 덜 심하게 붙었던 말입니다.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제가 학생이 되어갖고 세상에 주제가 12가지의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는데 그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을 1시간 좀 못 돼갖고 주제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서 시간에 깨끗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12개의 주제를 갖고 토론하다 보니까 1시간 안에 다 끝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열심히 말씀이 역시 젊은 사람이 회의 진행법에 의해서 회의 진행하니까 능률적으로 회의 진행돼갖고 싼 논쟁이 없이 잘 됐다고. 그래갖고 역시 젊은 사람이 학장 된 게 더 낫구만. 그래서 그때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회의 진행법 갖고 싸우지 말고 효율적으로 토론하는 얘기 하나 만들어갖고 글로 인해서 은사님들한테 유별난 사랑을 받게 된 원인이 바로 뭐냐면 법과대학 교수회의의 회의진행법을 현대적 회의진행법을 또한 토론 봉투를 한번 만들었다는 사실이 제가 그래서 법대 내에서 인정받기는 얘기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53페이지 해독 들어가 보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는 근본 원리를 가지고 해독에서는 실사구식 응용 방법으로 문제 처리해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독 제 6장 1절에 나오는 거 보자면 집 양용하여서 중하여서 양용 둘이면 양용 셋이면 3용 10개면 10용 10가지의 중쟁점을 그놈을 가지고 한 주제로 통합시키는 것이요. 집 양용 중 가운데다가 하나로 통합시킨다 그 말 주제로 통합시킨 다음에 그 속에서 화합된 이론을 연출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주제를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조화스럽게 연결해서 하나의 좋은 결론을 도출한다. 그것이 말하자면 거기 있는 대로 말하자면 양용, 3용, 10용, 100용 10가지 가닥이 있는 것들도 한대로 집중 하나로 주제로 모아 가지고서 그 다음에 걸출적인 영도 예술 거기서 뛰어난 조화적인 결론 부분을 지도해내는 그것이 바로 영도 예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논쟁하다가 싸움부터 갖고 달라져 버린 것은 원래 민주주의라고 뜨지만은 바보들이 이유는 뭐냐? 이해관계 때문에 싸움부터 겁니다. 그 대목을 설명해서 적어도 논쟁이 나오면 그 중에서 좋은 결론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그 대목을 설명해서 좋은 결론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을 걸출적인 영도 예술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내용이 간단히 같지만 바로 말하자면 걸출적인 예술 경지로 결론으로 도출해가는 사람이 바로 여기 얘기보다는 순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2000년, 3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항상 살려왔지 지 이해관계 때문에 판 깨는 짓거리를 오늘날 그 빠지던 사람들하고 이제 그거는 차원이 다른 짓을 그동안에 순임금 순 밑에서 해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제1절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까지에서는 아주 박 터진 그 논점을 싸움을 붙여갖고 그놈의 문제는 다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이해해가는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 말하자면 제1절에 나오는 양중, 양 3중, 5중, 10중의 결론을 한 데다가 모아가지고서 아주 예술적인 방법으로, 조화된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저로서는 말하자면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여기서 아주 달달 외워갖고 이해해갖고 설명해 나가면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3페이지 나오는 그 1절 한 절만 가지고도 이것이 전체 중용에 관한 취지라 다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설한다고 해서 처리하려고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내용을 잘 소화하면은 전체 중용이 여기서 말하자면 제6장 1절에 의해서 다 통달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진도는 나가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한 10개 번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중용 부분은 중용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 전체적인 조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분의 조화를 통해서 전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부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야 여러분 다 합의에서 결정됐으니까 통과합니다. 땅땅땅 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각 부분은 중요한 부분까지 다 조화가 되도록 연구해가지고 서로 간에 어그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살려나가는 결론을 맺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56페이지 그 2절로 보자면 그러려면은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은낙하고 양선하는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나쁜 것은 덮어버리고 좋은 점만 보이지 않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율인 안인이라는 것은 뭐냐, 논쟁을 통해서 말꼬리 잡아갖고 판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율인 안인 좋은 방향으로 합치가 되도록 해서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현재 우리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 의원을 했던 사람들이나 나 더군다나 요즘에 언론이라는 것들은 바로 뭐냐,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갖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전부가 이것이 이 은악 양선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은선하고 양악
나쁜 점만 뻥 들어갖고 그래야 신문 잘 판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하지만 주도권 잡기 위해서 선정한 방법을 하니까 그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3장으로 가보자면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 자꾸 좋은 점 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돌리고 나쁜 점 덮기 위한 방향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57페이지 그 3절에 나온다면 양장하고 피단하다 보면은 이 다른 거 칭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위주 중심이 되는 것이지 난 공격하고 밟는 것이 중심이 되어진 것이 아니다는데 하지만 오늘날 사고방식 뭐예요? 협력이 발전되고 긍정적인 풍토가 안정되어져서 공동체를 살린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지금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설명했던 대목을 들어가기 전에 했던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것인데 또 그동안에 너무 공간도 있고 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려합니다. 거기 57페이지 그 3절 보자면 잘한 점을 자꾸 키워나가고 나쁜 점을 덮어나가게 하다 보면 무엇이 되냐면 이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위주 기본적인 대세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기승전결로 보자면 57페이지 6에서부터 4줄 되어 있는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 4줄 되어 있는 것이 전체의 내용을 다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잔소리 같지만 설명을 다시 하려합니다. 영도자 즉 임무 회장, 의장 혹은 지휘자 그 임무는 무엇이냐. 그럼 간단히설 몇 점을 얘기하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지시, 조도, 합적적인 말은 어떤 상황이 일을 맡기는데 잘 알맞는 사람이에요. 맡기기에 딱 알맞는 사람, 합적적인 일을 잘 맡아서 할 만한 사람을 연구해서 발견해서 찾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조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가 할 일은 뭐냐,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인재 찾아내는 것이 첫째 일이다 그 말입니다. 조도 합적적인 그 첫째 일. 그러다 반드시 조도 합적적인 그 앞에다 1번을 동그라미 치는 1번 하나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있냐면 타문. 그래서 그 합적적인 들을 타문이니까 독서인 이 사람들을 찾아냈으면 제 합적적 위치상 그 사람들한테다가 일을 맡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합니다. 인재 발견해갖고 인재가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 찾는 것과 그냥 일할 수 있는 장소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둘째 줄 보자면 연구에 사람 잡고 장소 찾았으면 그 다음 연구에 고려, 탐문, 용, 자기적, 창의, 완성, 번식, 공작.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찾아갖고 거기서 고려, 탐문 그들이 용, 자기적, 창의, 자기의 창의 능력 창이란 말은 창조적 능력이야. 창조 의사를 정신 역량을 발휘해갖고 항의를 하여서 완성, 번직, 공작 자기가 맡아야 할 근본적인 책임을 완성하도록 고려, 북치고 장구치고 힘 밀어준 것이요. 고려라는 건 밀어주는 것이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지도자는 건 뭐냐 하면 지도자 뽑자하려고 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아갖고 좋은 사람 만들어 좋은 자리 만들라고 좋은 자리 좋은 사람이 일을 통해서 자기 창조적 역량을 가지고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본직 근본적인 책임을 완성하게 하는 데가 있는 것이다. 세상에 두 줄로 썼지만 이것이 중요한 근본문제도 모두 사유하고 근본문제도 다 됩니다. 요 얘기를 누구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야 하냐 하면 우리 지금 윤 대통령 대각동 속에서 이 얘기를 넣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시작되는 걸 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저계 과정 중 이렇게 사람 걸고 직장 만들고 일하게 한 과정 속에서 저계 과정 중에서 영도자는 반드시 해야 할 겁니다. 지도자가 꼭 해야 할 텐데 요는 필요할 요자니 반드시 반드시는 은학 양선 하고 거기다 은학 양선이다 쪽을 차고 일반하면 좋다. 그러니까 나쁜 점은 덮어버리고 좋은 점은 양 끌어올려서 너한테 자랑을 시켜주는 것이다. 오늘날 문제는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다쳤습니다면 내 말 중에서 약점 공격 갖고 그것 좀 해란 말이오.
그렇게 하면 주도권 잡아요. 그 주도권 잡는 거 보면 내역 안에 주도권 잡아갖고 나 길을 좀 지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일이 되게 하자 이 식으로 참고 긴다 먹게. 그러니까 운동 좀 해놨게. 뭐좀 해놨게. 그래갖고는 성질을 낼게요. 참다 뭐 나도 똑같이 성질 내다가 이제 다시 또 여유를 찾으니까 내가 참았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첫째 뭐냐. 지도자가 가져야 할 문제는 지 얼굴 내려고 한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전체 살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로 뭐냐. 나쁜 점은 덮어버리고 좋은 점을 양 끌어 올려서 내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첫째라고 한다면 그래갖고 그러면 좋은 점들을 고르면 좋은 점들을 다 모아갖고 양용 좋은 점 속에 있는 것들을 뽑아갖고 집중 그놈에다가 모아서 좋은 점들을 한테 묶어갖고 좋은 점 따라가자. 좋은 점들을 모으는 다시 말하는 좋은 방향으로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 집양용 중이다 합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최대한도치 진짜 저거 뭐냐 가장 최대한도적으로 자기 재능을 최대한도 발휘하게 하고 저 혼자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문제. 그래서 달도 합리 사용 인재적 목적. 그래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체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재능을 발휘하게 할 뿐 아니라 재능을 통해서 그 인재 한 사람 인재가 전체적으로 모아져야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재 골라갖고 쓰는 인재 통합의 목적에 그 인재적 목적에 합리적인 사용의 목적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말하자면 오늘날 문제는 뭐냐. 장점 해갖고 누구 칭찬받아갖고 누가 상 받는 것이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 주는 것은 뭐냐.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데가 핵심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보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대목에서 이제 저는 많이 못 나왔습니다만 꼬맹이들 보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러면 네가 나오면 왜 좋아야? 내가 나오면 좋잖아요. 남들은 내 얼굴 나오고. 그러면 너보다 더 좋은 놈이 있는데 너 때문에 못 나오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너만 나타나면 전체 죽었냐? 그래도 제가 나온 거 좋잖아요. 그 풍토가 오늘날 와 지나쁘당 되려면 풍토에 의해서 전체가 깨져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네가 나왔으면 정말 좋은데 네가 적당한 일, 칭찬받을 일로 나오면 좋은데 칭찬받을 일도 아닌데 가짜로 해갖고 엉터리같이 나올 때는 너도 나쁘고 전체가 나쁘고 아니겠냐. 그 대목을 똑똑하게 알아야 한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은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 내가 나올 만한 짓을 해서 나올 만한 짓을 해갖고 칭찬받아야 좋은 것이지. 가짜가 돼갖고 최소 0.73% 갖고 당선돼갖고 대통령 해본다면 나라가 되겠냐. 그런 짓거리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이다. 그 대목을 밝혀줘야 한단 말이지. 그러더라도 당선을 해야 해. 그런 풍토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 보자면 정확적 용인지도. 그래서 분명한 사람을 잘 쓰는 방법은 뭐냐. 사람을 용인지도는 첫째는 아까 은하고 양선하고 나쁜 것은 덮고 좋은 점은 끌어올리고. 그래서 피익의 일인적 단점 따라서 한 사람 갖고 있는 개개인들의 단점은 덮어버리고 충분 발휘 일개인 장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장점만을 충분히 발휘하게 해서 그 장점을 발휘하고 단점을 덮어버리자면 그것이 합쳐지지 못한 뭐냐면 용인 그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지시 용 타적 장처 누구든지 그 사람이 장점은 살려나가고 타적 장점을 키워 나와서 불러일으켜서 장점을 발견하고 장점 그다음에 장점 발견해서 뭐예요? 그쪽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장점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득도 발전 장점은 더욱 살려나가야 하기 위해서 장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장점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고 상적으로 텔레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초로 해서 다음 발전하고 연결되지 않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단처는 득도 극복 나쁜 점들 틀린 점들은 득 극복 고쳐서 좋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잘 살려나가는 것이지
그동안 상대 관계에서 나쁘당 내고 생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럴 때는 이것을 말하자면 제목에 있는 대로 피장하고 양장하고 피단하고 나쁜 점은 덮고 좋은 점은 올려서 이 양 위주 이 양 키워나가는 방향 장점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그 근본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목에서부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대목을 제가 오늘 떠들고 있으니까 이 얘기인데 또 반복 다시 약간 진도도 안 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못하는 대목을 공격하는 대목만 갖고 얘기해 버리지만 문제가 해결 안 된 채로 갈등만 생깁니다. 57페이지 밑에 줄에 보자면 거기서부터 이제 간단히 요약된 중요한 얘기지만 알기 쉽게 우리한테 가르친 바 있습니다. 일개인이 양요 일척 여기 한 말이 척장 일척 비상 천장 포력적 이 표적 어떤 사람이 한 마리 아주 뛰어나게 뛰어난 천장 포력적 비상천장 포력적 아주 뛰어나게 잘 사냥을 하는 표범 한 마리를 갖다가 빌렸습니다. 그 저도 표자는 이 표범이라는 놈은 장득 위무 극룡 그 위세가 자라나면서 장득 자라나면서 그 위세가 위무 극룡 가장 아주 표범이 딱 자라면 폼 잡고 무섭죠. 그 위세가 가장 극도로 당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타는 그 진여인 표범 키운 사람은 타는 경상 늘 득이지 향 부무 하요 친구들한테 야 내 표범 봤자 나 봐봐 그 집 표범에 대해서 집 표범을 항상 자랑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말이 뭐냐면 그 친구 한 말 그 표범 주인은 말이 이문은 가나적 투자 다 강장하고 다 용맹하고 그대들은 와서 내 표범이 얼마나 많이 다 강한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로 강장 힘이 넘치고 용맹 싸납고 한다는 사실을 와서 딱딱을 좀 똑똑을 봐봐라. 그래 타적 본사는 가대료 그가 본사라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 표범 우리 내 키운 표범의 능력은 이 가대료 크면 커갈수록 이 원류차 조부도적 동물 크면 커갈수록 어떤 짐승도 표범이 못 해보는 짐승이 주변에는 사람 키우는데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짐승도 조부도적 조는 거꾸로 쫓자니까 못 해보는 동물이 없을 정도로 다 해본다. 소부터 뭐까지 다 사람 지가 키우는 표범이 키우는 동물들은 다 해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타는 비상 총의 저두 표자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표범을 굉장히 사랑하고 총에 유별나게 사랑하고 자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타는 그 다음에 급타 전상 도금적 승자 그래서 이 표범 모가지에다가는 이 도금 금으로 뺑기를 치는 혹은 금으로 덮은 승자 새끼줄을 금줄을 쉽게 말하면 금으로 도금한 줄을 목에다가 달아줘갖고 이쁘게 보여줬고 그래서 그냥 1번을 쓰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표범을 과시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금줄을 쳐주고 그 다음에 개상 비려적인 사조 그리고 목에다 또한 아주 이쁜 비단으로 된 끈을 또 목에다가 개상 걸어줬다. 그래서 2번 쓰고 그 다음에 천천 외타흘 신선적 그리고 3번은 천천 하늘천천 날마다 외타는 먹으라고 먹였단 말이에요. 외타을 먹도록 제공해줬단 말이에요. 신선은 이 가축 고기를 갖다가 바쳐 그래서 아주 상한점 못시대기 이 표범을 잘 기렸단 말이에요. 일천 그리고 하루는 이 일척 여기 입구 밑에 반죽한다가 요 단지 십자로지만 이때에선 배 한 척 짐승 한 마리 많이 쳤답니다.
그래서 일천에 하루는 이 한 마리의 대노서가, 노서는 큰 어미쥐죠. 어미쥐가 종 방첨하 과 호가 그 첨단 집시랑 밑으로 집시랑 밑으로 큰 이 어미쥐 한 마리가 달려 나가는 것을 보았다. 달려 나갔다. 그래서 타는 피하려 일도하고 깜짝 놀래 가지고 놀래 갑자기 놀래서 하하고는 근데 원래 하로 읽는 게 좋겠죠. 놀래서 훌쩍 뛰었다. 그리고는 금방 과거 해게 보자. 그걸 얼른 가서 이 표범의 모가지 묶어놨던 끈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끈을 쥐잡으라고. 그리고 이 모가지를 끈을 줬는데 그런 그 양타 그 박조 노서 그리고 가서 그 애미주 큰 쥐를 가서 박조 모가지를 물어 뜯어서 잡아라 라고 물어주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표자는 시시 만불경심지 간요 노서 기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는 그러나 표범은 다만 만 불경심지 특별히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태도로서 마음 기울이지 않는 태도로서 간요 노서 기한은 진짜 여러 기자예요. 여러 차례 직접 그 큰 쥐를 보면서도 간요 노서 기한 몇 번 보면서도 그러나 일부 똑같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똑같이 일부 우동 우충적 양자 우충이란 말은 힘을 내갖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우충인데 여기서는 무동 쥐잡을 생각을 갖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없었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타는 비상생긴 기가 났단 말이야. 화가 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 쥐는 되게 먹이고 자랑하고 해줬는데도 쥐새끼 보고도 쥐 이미 보고도 금방 보고 무관이 집어버리니까 화가 났어. 그래서 집착표자 대매 그래서 이 표범을 가르치면서 큰 소리로 대매 꾸짖었단 말이야.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난도니 망뇨 아시 집마 대니정마 너 난도 뭐 한 거 아니냐 나쁜 놈 하나 니는 망뇨 내가 너한테 대해서 어떻게 집마 대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대접했던가를 너는 잊어버렸단 말이냐. 그래서 망뇨 내가 너한테 정성스레 도와준 것을 내가 잊어버렸어 못된 놈아. 그리고 나무리는 거 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니는 경년 저양 해봉아 넌 끝내 이렇게 경연이란 말은 뜻밖의 도리어 이제 아주 똑바로 네가 저양 해봉아 나한테 내 따위로 해갖고 네가 나한테 보답하려고 하냐? 근데 다 해줬는데도 대접 않고 그러면서 보답을 안 하려고 하냐는 뜻을 나무는 거죠. 그 다음에 얘기가 차하 이 다음번에는 이 제저양이면 이 다음에도 쥐새끼 지나가는데 물으라고 끈 풀어줘서 가만히 쳐다도 안 됐단 말이야. 이 다음에도 네가 또 이와 같이 있다고 찌꺼리를 한다면 지 불객기니 이 다음부터는 나는 너한테서 객기란 말은 손님 대접한다 그 말이야. 너를 잘 대접하지 않나. 너 이제 너 대우 안 할 거야. 고기 죽은 것도 너한테 정성 안 풀란다. 난 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너한테는 불객기로 너한테 대접 안 할란다. 그리고 나무려고 화학기면 이제 이미 주식은 가버렸으니까 지났는데 그 다음에 경료 기천 며칠이 사이에 두고 며칠이 지나간 다음에 타는 무간도 이식척 노서가 포과거 그런데 또 며칠 후에도 또 보니까 그가 보니까 간도 보였단 말이야. 쥐 한 마리가 확 뛰어서 지나가면 포과로만 달려간단 말이야. 달려가는 것을 보았단 말이야. 그래서 방표자 그래서 바로 가서 물으라고 표범 모가지에 끈을 이제 방이요. 모가지 묶는 끈을 풀어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물으라고
잡으라고 올렸다. 그런데도 표자는 한시 대노서 치지분리, 그런데도 이 표범은 또 마찬가지로 한시 이 대노서 이 큰 시에 대해서 치지분리, 치지분리란 말은 대응을 해 뭐냐면 분리, 관심을 갖고 대응 것이 분리요. 그러니까 관심 없이 무관심하고 쉽게 지나간 말고 관심을 보고 끌어줘도 안 치기는 않고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이요. 그것이 치지분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는 우시에 의해서 대동간화,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대동간화, 가슴 속에서 간 속에서 불이, 간의 불덩어리가 일어나겠단 말이에요. 화가 그 대동간화란 말은 간에가 불이 났단 말은 화가 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지 나 편자 한한지 이 추타 표자. 그래서 그는 분노 화가 나가지고 화나서 나 편자 채찍을 들어가지고서 한한지 헛되게 추타 표자 이 표범을 채찍으로 잡아쳤다 그 말입니다. 치면서 또 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요구고 했겠죠. 그러니까 변타 변매 한편으로는 두드러 채찍으로 치면서 한쪽으로서는 주승화를 입으로는 또 요구를 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 거지. 그 요구 소리가 뭐냐면 니 저 원룡적 축생아, 이 못된 원룡적 쓸모없는 그 말이야. 너는 이제 쥐도 못 잡으니까 시합되기 없는, 너 키울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놈 짐승아. 아니 지도 향수 다만 너는 지금 고기 주고 하면 그건 주는 것만 받아 퍼먹은 것만 알고 있냐. 지도 수 향수 주는 놈 얻어 퍼먹은 것만 알고 해야 할지 그건 않고 가져 파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진마사야 불주, 어떤 일이든 해야 할지 것 않고, 이 부주란 말은, 주란 말은 적당한 행동한단 말인데, 이 어떤 일도 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적당한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너는 해라는 걸 지킨 게 않고 잡아졌으니 진시 백양이야. 백양은 씨앗되기 없이 헛되게 키웠다고 말이야. 내가 쓸모없는 짐승 너를 고기 사주고 비단 입혀가면서 키웠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씨앗되기 없이 헛되게 이렇게 애써갖고 길렀구나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회출을 치니까 표범은 기가 막히죠. 그래서 표자는 대성호 귀착 큰 소리를 치면서 끙끙 하면서 귀착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애구적인 안신으로 간착주인, 그리고 애구 슬프게 자기를 도와주라고 하는 애구적인 슬픈 안신 눈빛으로서 간착주인 주인을 쳐다보고, 내가 쥐새끼 잡는 쥐새끼 잡으려고 하면 표범이 아니지 않아요. 천하 산짐승 큰 짐승 잡는 표범이지 쥐새끼 잡는 표범이 아닌데 나보다 쥐새끼 안 잡았다고 화치를 떼고 공을 쓰느냐. 그것도 슬픈 눈빛으로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는 환시 용역지 편타타. 그런데도 주인은 화치면 화가 났으니까 쥐와 못 잡았으니까 뭐예요. 그렇지만 그는 환시 용역지 아주 힘을 들어갖고 힘껏 편타타 타는 표범을 힘껏 현출로 떨어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자적 신상에서는 기요 일도도 혈은 한줄기의 혈은 혈출이 맞았으니까 뭐예요? 핏줄기가 나죠. 피 흔적이 핏줄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됐다 멍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소문이 났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사적인 부모가 문신 간대. 오늘 시간이 지난번에 모르고 편들다 보면 많이 지난데 아주 한 집에 여대목까지는 내가 끝내고 좀 쉬십다. 양이 어쩌다 보면 늘기도 오고 저리기도 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다음까지 보고 이거 지난번에 했던 진도 끝까지는 해야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사적 부모가 그 친구가 문신 간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서둘러서 왔단 말이야. 간대는 서둘러 왔단 말이야. 그리고 대탓을 친구한테 와서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아청설 보검은 수연봉이나 한 용내 보혜는 각 불려 주자라. 이 대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듣기에 청설 들은 바에 의하면 좋은 칼은 보검은 비록 이 봉이 아주 끝처리가 예리하지만은 그러나 한 용내 보혜는 각 불려 주자. 보혜란 말은 이제 운동학군요. 신발을 고치는 데 보는 고칠 보자예요. 신 고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보검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좋은 고친 데 있어서는 각 불려 주자. 소원군만 못하다. 아무리 보검이라고 할지라도 신발 고치는 데는 소원군만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사조는 수년 표량이나 단 용내 세금에는 한 불려 일척 족보. 그 말은 세조란 말은 아주 가는 명주 비단으로 된 비단이에요. 그 세조는 아주 좋은 비단은 수연 표량 아주 곱고 비단 표량이는 곱다. 비단은 참 비록 곱기는 하지만은 단 용내 세금 얼굴 세금이라면 얼굴 그 검자에 나쁘다를 닦는 시척 세속을 닦는 데 있어서는 반부려 일척적포 거치는 나 닦는 수건만 모든 것이 비단 수건 명주 수건이다. 그러니까 나 닦는 데는 거친 수건을 쥐잡는 데는 쥐하니가 좋지. 그 표범이 생각하다 그 말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표자는 수연 흉맹이나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싸납고 용맹하기는 하지만은 단 찾기 노설에는 반불려요. 그러나 늙은 쥐새끼 큰 쥐 잡는 데 있어서는 차가 붙잡잡아요. 찾기 노설 애미 쥐 잡는 데 있어서는 반불려요. 고양이만 모든 것 아니거든요. 그 쥐 잡는 데 고양이 놔두고 쥐 잡는 데다가 표범 갖고 잡으라면 쓰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니는 줌마 불용요 불용요 하여서 내착도서 하고 그대는 무엇 때문에 어째서 쥐새끼 고양이 된다가 쥐를 잡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양이 잡다가 쥐를 잡으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방계표자. 그래서 이 표범이라고 한 놈은 방계표자 그 착 야순이 저 들판에 있는 큰 야수를 잡는 데다가 표범은 갖다가 방계 야수 잡으라고 큰 짐승 잡으라고 풀어놔야 할 것 아니겠느냐. 짐승 잡으라고 그래야지 쥐새끼 잡으라고 풀어는 쓰겠냐. 그 말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 듣고 나선 타는 황년대요. 그 말 듣고 나니까 하하 그래서 황년 문득 머리에 파딱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래서 청종요 부무적 의견 그 친구 말을 바로 청종요 바로 따라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이 필요한 대로 써야지 한 가지만 써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그래서 문득 듣는 순간에 머리가 바짝 깨달았더라고요. 그래서 흔쾌 곧바로 이 묘는 파 노서 착 완료하고 그래서 쥐는 고양이는 데려다가 노서 쥐 잡는 데다가 착 완료 쥐 잡는 것으로 이를 맡겨버리고 쥐 잡는 것을 맡겨버리고 표자는 표범은 이 수렵지 향료 흔다 야수 그 수렵하다 보니까 들판에 깔려있는 그 많은 짐승들 들짐승들을 잡아들이라고 수렵해라고 표자는 시켰다 그 말이다. 그래 잡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표자가 어떻게 했냐면 표자는 그렇게 되니까 표자가 뭐예요? 수라고 하지만 수가 아니라 그것은 자주 삭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잡고 또 잡고 자주 잡고 잡아들이다 보니까 야수들은 바로 들판에 있는 야수들을 표범이 잡아들이다 보니까
삭도 삭해서 잡아들이고 들판에는 잡아들이란 짐승들이 수없이 많아요. 끝도 갓도 없이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주식기 잡으라고 하나 뜯어서 것이 맞지 않냐. 그 대목의 표현이 얼마나 짧은 구장이지만 그렇죠. 하는 허련 학년 배우 눈 깜짝을 새 딱 머리가 돌아오고 한번 깨닫고 보니까 표범은 못 잡는 들짐승 잡는 데다 쓰고 주식기 잡는 데는 고양이 시켜갔다 하면서 느끼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그 다음 부분에 이제 연결된 것은 지난번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이 끝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다음에 부분이 3, 4에서 절구에 해당한 것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절구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좀 쉬랍니다. 그래서 저게 고사 중 이 옛날 얘기 가운데서 주인공은 일개시 불능구 집양용 중 두 가지 세 가지 쓸모에 관해서 그것을 다 받아들일 줄 모르고 불능구 두 가지 세 가지 쓸모를 모르고 다만 뭐지 한 가지만 썼다고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몰랐던 말은 불동득 표자적 장처. 그 사람이 알지 못한 것은 표범의 장점이 뭐냐 하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범의 장처와 재능, 표범의 재능을 모르고 단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비로소 이 출양 표자 초 모자 저양 황당적사 초 모자는 모자란 말 뭐냐면 주식기란 말을 너무 음식 사다 먹은 것이기 때문에 모자란 말 주식기란 뜻입니다. 단지 쥐잡는 데 표자를 표범을 쥐잡는 데 써먹으려고는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기도를 너무 하다 보니까 지금 주제를 어긋나 버렸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 중요 문제는 뭐냐 한 가지만 갖고 잘못한 것에 빠져버리면 잘못하게 빠져버린 것을 모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대신 여기 얘기했는데 뭐냐면 그것이 쓸모가 두 가지 세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양용의 중을 잡아가지고서 그럼 한꺼번에 써야지 한 가지만 갖고 안 한다고 그놈을 못 잡았다고 표범을 가죽차로 때리는 짓거리와 같은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중용이 내세우고자 하는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의 장점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점을 다양하게 살려내야 하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방금 부분을 다시 좀 쉬었다가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 시간은 저 생각에는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쉬었다가 하면